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아들 석진의 말에 오늘의 주인공 김기수 회장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평생을 함께할 제 짝을 찾았구나.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죠. 1. 며느리와의 첫 만남, 그리고 의심. 석진이 고른 상대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당차고 똑똑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여성이라 들었죠. 오늘은 김 회장이 수진을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인사를 올리며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아하고 똑똑해 보였죠. 집안 또한 따로 개인 기사를 고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허영심 같은 것이 느껴졌죠. 김 회장은 자신의 염려가 단순 기우이길 바라며 쓸데없는 걱정은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석진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생글생글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본디 사람의 속은 쉽사리 알 수 없는 법. 사실 김 회장 본인도 젊은 시절 불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비극을 맞은 사람입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저도 수진 양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만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다고 들었는데 조금만 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 뭐, 결혼은 결국 너희 둘이 하는 것이 아니겠니.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는 말거라.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의 인사를 마무리한 김 회장은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회장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업계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건실한 기업을 홀로 일구어낸 억소리 나는 자수성가 사업가였고 자신의 재력 때문에 아들에게 온갖 불순한 의도의 여자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불안감이 그저 한낱 노파심에 불과할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직감에 의한 것인지 어차피 알 수 없다면 계속 이렇게 끙끙 앓기보다 직접 며느리를 테스트해 보기로요. 물론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남 노른자 땅에만 빌딩을 3채 이상 지니고 있는 김 회장의 재력이 나쁜 마음을 먹은 며느리에게 악용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비극일 거라 생각했기에 김 회장은 죄책감을 뒤로하고 결단을 내렸죠. 2. 김 회장의 계획. 김 회장은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진심을 테스트해볼까 고민하다 불현듯 어제 며느리와의 대화가 기억났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새로 운전기사를 뽑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없어서 구하기 쉽지 않다고요. 김 회장은 기막힌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장을 한 후 수진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라면 수진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며 좀 친해진다면 직접적으로 대화도 주고받으며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고급 차량은 운전도 다 해봤기에 이 계획은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곧장 운전기사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론 영화 연출 쪽에서 가장 유명한 분장업체에 의뢰를 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장을 했죠. 나이보다 조금 더 지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조금 덜 단정하게 다듬고 늘 빳빳했던 셔츠와 정장을 조금 허름하게 맞췄습니다. 세월에 지친 듯한 표정을 연습하면서 그는 오랜만에 초조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도전은 그리 흔치 않으니 묘하게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
김 기사의 첫 번째 테스트.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기사로 일하게 된 김 기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깍듯하게 걷는 인사가 무색하게, 수지는 휴대폰에 눈길을 고정한 채 김 회장에겐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그녀는 자연스레 손거울을 꺼내 메이크업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와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룸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시선을 보냈지만 수지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에만 집중할 뿐이었죠. 물론 이 정도는 예상한 일입니다. 바쁜 사람의 일상에 운전기사가 끼어들 여유가 없으니까요. 동시에 아무리 바빠도 눈 정도는 마주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 김 회장이었지만 이내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말고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자 다짐했죠. 수진의 차는 최고급 외제차였지만 당연하게도 김 회장이 평소에 타는 차보다 급이 낮은 차였습니다. 또한 김 회장도 평소엔 운전기사를 쓰기 때문에 오랜만에 잡은 운전대는 약간 낯설게 느껴졌죠. 아무래도 전문기사보다는 운전이 살짝 서투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김 회장은 오히려 이 점이 수진의 본성을 알아보기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중 김 회장은 도로 작업이 덜 된 흙바닥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됐다 싶었던 김 회장은 며느리에게 첫 번째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부러 우회하지 않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다소 험하게 운전하며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차는 도로의 울퉁불퉁한 구간을 따라 심하게 흔들렸죠. 아니, 뭐 이렇게 흔들려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된 길인가 봅니다. 아직 길이 익지가 않아서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추천 경로 들어왔더니 그만. 참, 그런 건 미리미리 숙지했었어야죠.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닌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됐고,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그러던 중 수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대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플래너인 듯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장식은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달라니까요. 네? 말했잖아요. 무조건 화려하게. 예산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두 번 말 안 합니다. 그녀는 무례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플래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수지는 명품 드레스, 웅장한 웨딩홀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다 최고급이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꿈꾸는 수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대화 속 어디에도 첫 결혼을 앞둔 신부의 설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보기에 수진은 그저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 다른 이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얻고자 할 뿐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신중했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품는 법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닐 테니까요. 아직은 수진 양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김 회장은 얼른 운전석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수진은 역시 김 회장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수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 수진은 그 직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옷을 정돈할 뿐이었습니다. 4. 김 기사의 두 번째 테스트. 김 회장은 차 안에서 수진을 기다리며 방금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수진은 비단 자신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랫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보다 더 심층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느낀 김 회장은 그날 오후 수진이 일정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오르자 슬쩍 작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일정은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진은 고개는 가만히 있는 채 눈동자만 살짝 굴려 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귀찮다는 듯 툭 하고 대답했죠.
네, 뭐 운전만 똑바로 해주세요. 김 회장도 사람인지라 그녀의 불쾌한 언행에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과는 한마디도 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테스트는 테스트. 김 회장은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더 꺼내었습니다.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요? 또 어떤 날선말이 되돌아올까 살짝 긴장했던 김 회장의 우려와는 달리 수지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는지 살짝 격양된 어조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요. 땡땡 기업 회장님 아들과 결혼하는 건데요. 철저히 준비해야죠. 세상 사람 모두가 입이 떡 벌어지게끔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식을 치를 거랍니다. 수진의 대답을 들은 김 회장은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반려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회장님 아들이라니. 김 회장이 보기에 수진은 결혼식을 일종의 과시용 무대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평생을 함께할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될까? 김 회장은 갈수록 걱정이 되었죠. 5. 김 기사의 세 번째 테스트. 다음날 김 회장은 수진과 함께 어떤 기부 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이 행사는 김 회장도 익히 알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자선단체들이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홍보 부스를 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한 기업인들이 해당 부스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도의 행사였죠. 김 회장은 내심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제 본 그녀의 모습과 달리 그녀는 어쩌면 약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요? 행사 장소는 호텔의 연회장으로 입구부터 화려하게 장식된 대리석과 정교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옷 매무새를 정돈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나누는 수진의 모습은 어제의 냉랭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인물 같았죠. 이후 수진이 향한 곳은 결식아동 지원이라고 써있는 한 모금 부스였습니다. 수진은 모금함을 흘끗 바라보더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선 부스 전경을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각도에서 한 컷, 45도 각도에서 한 컷, 미소를 지으며 한 컷,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한 컷. 그렇게 수지는 사진을 연달아 연신 찍어대더니 마지막엔 한 손으로 기부 모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이들은 사진 찍고 어디 SNS 같은 데 자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의도야 어찌되었든 결국 기부를 하긴 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니겠어. 그러나 김 회장의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수지는 예상 외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함에 기부를 하는 듯한 사진 촬영을 끝낸 수지는 돈을 도로 쑥 빼더니 자기 주머니 속에 냉큼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 모금 부스 쪽으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들을 열심히 골랐는데요. 나중에 김 회장이 아들을 통해 확인한 수진의 SNS 글에는 기부로 따뜻한 세상, 함께하는 따뜻함, 나눔 행복이라는 해시태그들과 함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수진 양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그 순간 부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스를 통해 기부를 해주시면 지역 내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그랬군요. 김 기사님, 김 기사님, 이리 와봐요. 아, 네,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렇게 멍하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사진, 얼른 사진 찍어요. 아, 네, 아무튼 저희 측 부스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형편이 좋지 못해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학기당 이 정도의 급식 지원을 다 찍었어요? 김 기사님, 봐봐요. 아, 뭐, 괜찮네. 저기요. 네, 뭐, 알겠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곧이어 수지는 사진을 찍을 때 그 따뜻한 미소를 순식간에 거두곤 다시 원래 거만하고 무심한 표정을 지은 채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그래, 그거.
지금 당장 내 폰으로 전송해요. 그나저나 역시 이런 기부 행사에 나오니 뭔가 뿌듯하긴 하네. 소외된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러네. 그럼요. 참 너무나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반어법으로 말한 김 회장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수지는 그저 SNS에 올린 사진을 고르는데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6. 김 기사의 결론. 집에 가는 길, 김 회장은 수진의 속내를 알아볼 생각으로 그녀를 살짝 치켜 세워줬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부 행사에 참여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휴대폰에다 고정한 채 김 회장에겐 시선도 주지 않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기사님, 선 넘지 마시고요. 그냥 운전만 똑바로 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방금 행사장에서는 한껏 들떠있던 수진이 갑자기 또 왜 저렇게 까칠해진 걸까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김 회장은 그녀의 기복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봐드리죠. 저기요, 김 기사님. 제가 오늘 기부 행사장에 왜 갔는지 알아요? 네? 그거야 물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뭐? 그딴 일을 왜 해요? 까놓고 말해서 저는 기부 같은 걸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기사님?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본인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버릇만 나빠진다고요. 네? 그럼 대체 오늘 행사에는 왜 가신 건가요? 왜긴요. 가서 그저 사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은 저를 선한 사람으로 봐주는데 이게 참 편리하거든요. 사람들은 부자가 선행을 안 베풀면 욕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지들이 무능해서 선행을 베풀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부자에겐 선행을 강요한다니까요. 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척만 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 부자에겐 또 한없이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내는데 그게 기분이 꽤 괜찮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접대해 주는 거. 이게 마땅히 옳은 그림 아니겠어요? 어때요? 김 기사님도 동의하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만을 가지고 사람의 급이 나눠진다면 그건 너무 씁쓸한 세상이 아닐까요? 뭐요? 김 기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 아무리 부정을 해도 원래 사람에게는 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급 높은 사람은 급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 같은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뭐 멀리서 예시를 찾을 필요도 없죠. 김 기사님도 저보다 돈이 없으니까 제 뒤치다꺼리 하면서 운전이나 대신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기사님 정도면 다른 하류 인생들보단 월급 빠방하게 버시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일하셔야 좋으실 텐데 지금처럼 막 선을 넘으시면 그게 참 그렇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김 기사님은 해고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김 기사로 일한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이었죠. 자신을 대놓고 깔보며 무시하는 수진의 태도에 대해 김 회장은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김 회장은 그런 것에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급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김 회장은 기뻤습니다. 기부 모임을 그저 사교와 인맥을 과시하는 자리쯤으로 여기는 듯한 수진의 태도와 도무지 맞춰줄 수 없는 그녀의 감정 기복, 그리고 사람의 급을 나누고 무시하는 그녀의 성품을 알아낸 것으로 김 회장의 초기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으니까요. 김 회장은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수진의 정체를 밝히고 파혼을 통보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이런 본 모습을 아들에게 말해주어도 아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 회장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아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7.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다. 다음날 김 회장은 오래된 친구이자 회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정 이사를 불렀습니다. 김 회장은 정 이사에게 계획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계획이란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거짓 소문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흘리는 것이었는데요. 저 회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 일로 괜히 도련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이사, 나도 이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들은 설득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테지. 나는 그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 이사는 김 회장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부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소문을 들은 석진이 김 회장을 찾아왔죠. 아버지,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김 회장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들었구나. 지금 우리 기업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대답에 한참을 침묵한 석진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버지, 이 상황 수진이에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수는 없지. 얘기하거라. 석진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침울한 표정을 한 채 다시 김 회장을 찾아왔죠. 아버지,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수진이 꽤나 놀란 것 같아요. 잠시 회사 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결혼 일정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 수진 양이 그렇게 얘기했니? 그래, 나 때문에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나 내 너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만약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혹시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진 양과의 관계 어떡할 거니? 아버지, 수진이가 결혼 일정을 미루자고 한 건 수진이 나름대로 저와의 미래를 더 신중히 결정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수진이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 믿고 있어요. 원래 부부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강한 확신에 차 있는 아들의 눈빛을 보자 김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회장은 결단을 내렸죠. 아들아, 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녹음하는 청년, 녹청입니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는데요. 김 회장은 대체 어떻게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일까요? 진실을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들아, 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사업을 하며 온갖 인간군상을 다 만나봤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 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수진 양은 좋은 사람이 아니란다. 그래서 나는 네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제가 잘 알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아무리 아버지라 하셔도 근거 없이 제 약혼자를 흠잡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거라.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떡하겠니? 그렇지만 아버지, 분명 아버지께서는 수진이랑 한 번 만난 게 전부이실 텐데요. 대체 무슨 근거가 있단 말이시죠? 솔직히 말하마. 난 수진 양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나의 재산만 노릴 뿐인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양의 운전기사로 변장한 뒤 수진 양에게 접근했단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 수진 양의 본 모습을 보고야 말았단다. 한 가지 더. 사실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 또한 수진 양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엄청난 배신감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몰래 사람 뒷조사하는 게 아버지의 방식입니까?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방법 언급도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나 말했듯 네가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인 이상 너의 결혼은 결코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다. 나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인성을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지. 그게 대체 무슨... 김 회장은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자신이 목격한 수진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 화려한 외관과 규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모습부터 차가 덜컹거린다며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았던 일, 기부 행사에 참여해서 기부는 관심 없고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던 모습, 자신의 배우자를 그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급을 운운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뒤 그에 동조해주지 않은 기사를 해고했던 일까지 모두 아들에게 말해주었죠.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이거 전부 거짓말이죠.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여기 수진 양의 모든 음성이 녹음되어 있단다. 아들은 녹음기 속 수진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싸늘하고 냉랭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아들아, 네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로서 네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지 못한 게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네가 뻔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부디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8.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의 결정. 석진은 그날 김 회장과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레스토랑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석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진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야, 여기. 석진은 일부러 애써 밝은 척 연기하며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석진의 인사가 무안하게 가볍게 고개만 까딱한 후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석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바빴지? 수진은 대답 대신 메뉴판을 펼쳐들고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요즘 이런저런 일로 피곤했잖아. 그러게, 참 피곤하네. 누구 때문에 말이야? 그러게. 미안, 수진아. 많이 놀랐지? 안 그래도 오늘 그거랑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뭔데?
이런 상황이지만 난 네가 나를 믿고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석진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그제서야 그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진짜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녀의 물음에 석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일부러 더 진지하게 보이려고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힘든 상황이라 결혼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이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아, 나 믿지? 우리 결혼하자. 석진은 말을 꺼내며 내심 수진이 알겠다고, 자기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지금 석진이 뱉은 말은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석진의 바람과 달리 수진은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회사가 많이 힘들다며. 근데도 오빠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데? 아직 회사가 오빠 것도 아니고 오빠가 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오빠의 뭘 믿으라는 건데? 그거야 그렇지만 만약 회사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수진이 너만큼은 행복하게 행복? 지금 행복이라고 했어? 오빠,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물을게 오빠. 회사 상황 많이 안 좋아? 복구 불가능해? 어, 그럴지도 몰라. 그럼 오빠, 내 대답은 똑같아. 결혼 얘기는 오빠 회사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던가 하자. 만약 회사가 망하면? 그럼 뭐 안타깝겠지. 그게 끝이야? 뭐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건데? 오빠 인생 망하니까 나까지 함께 망하자. 뭐 그거야? 됐고 확실히 말할게 오빠. 오빠 회사 망하면 난 오빠랑 결혼 못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 잘 알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주길 바랄게. 석진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론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대방과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선뜻 감행하기 힘든 수진의 입장도 이해되었습니다. 석진은 수진과의 관계를 확정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지를 발휘해 아이디어를 한 가지 떠올렸죠. 수진아,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대방과의 결혼이라는 중대 사항을 선뜻 결정하기는 힘들 수 있지. 이해해. 그러니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반은 거짓말이었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안 망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다고 네가 빚더미에 앉거나 하는 일은 없어. 그런데 사실 내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어. 아버지가 회사를 내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거든. 뭐?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말한 내용은 확정 난 거야? 그래, 확정이야. 이미 새로 구한 경영인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수진아, 비록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랑 결혼한다고 네가 지나치게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 나는 나대로 너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걸 약속할게.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우리 결혼하자. 아, 진짜. 수진아? 야, 김석진. 주제를 알아. 회사가 안 망하면 다야? 내가 왜 집불도 없는 너랑 결혼해야 하는데? 수진아, 너 왜 그래? 야, 이 사기꾼 놈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너랑 왜 만났는데? 진짜 시간만 날렸네? 수진아, 이게 네 진심이야? 그런 거야? 진심은 개뿔. 네 돈이 내 진심이었다. 네 재산이 진심이 아닌데 나에게 무슨 진심을 바래? 야, 너 당장 썩 꺼져.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았어? 덕진은
어안이 벙벙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그때, 어떠냐 아들아. 이게 네 배우자 될 사람의 실체란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제 내 말을 좀 믿겠니? 9. 수진의 몰락. 어떠냐 아들아. 이게 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실체란다.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제 좀 내 말을 믿겠니? 아,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설마 지금 둘이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김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기업이 힘들다는 얘기부터 석진이가 후계자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 양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내 사과하겠습니다. 수진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재 사태를 파악한 뒤 침착하게 말했죠. 아버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저 집안의 배경이나 재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석진 오빠가 후계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재고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버님 집안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저희 집안 역시 상당히 잘 살아요. 아버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결혼을 할 상대의 재력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석진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다고 하니 결혼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가만히만 있으면 별탈 없이 성사될 결혼을 굳이 거짓 소문을 통해 회방을 놓으시려는 의도가 뭔지 제 쪽에서 여쭙고 싶네요. 수지는 당당하게 김 회장의 눈을 바라본 채 자신의 입장을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면 수진의 말도 딱히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 이를 어떻게 받아칠까요? 그래요. 네, 인정하지. 수진 양의 말대로 만약 석진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다 치면 수진 양 입장에선 충분히 결혼 파기를 생각할 만해. 그쵸, 아버님. 아버님이랑은 역시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요. 아, 저도 아버님이 제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국 석진 오빠는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거고, 저는 예정대로 석진 오빠랑 결혼하는 거고, 바뀌는 거 없죠. 수진 양, 참 적응이 빠르구만 그래.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아버님. 혹시라도 저를 너무 속물처럼 보진 말아주세요. 제가 오빠의 경제력을 본다는 것이 오빠의 나머지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다들 모인 김에 식 날짜나 구체적으로 정해볼까요? 아니, 그건 어렵겠어요. 네? 네? 왜요, 아버님? 이제 전부 다 잘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아버님 입장에서도 저만큼 좋은 며느리감도 없을 거예요. 저희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고 그에 걸맞게 어려서부터 상류층과 교류하는 예절 교육도 받고 자랐어요. 솔직히 저만큼 아버님네 집안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며느리 쉽게 찾기 힘드실걸요? 수진 양. 수진 양은 지금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석진이의 배우자감이 아닌 저희 집안의 며느리감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수진 양의 말에선 석진이에 대한 그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우리 집안과의 경제적 결합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뭐 품격 있는 며느리. 수진 양, 솔직하게 말할게요. 석진이와 수진 양을 결혼시킬 수 없는 이유, 바로 당신의 그 품격 때문입니다. 수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고 김 회장은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차가 조금 덜컹거린 것 가지고 일을 그만두라고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기부 행사에 참여해선 정작 기부에는 관심도 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고 사람을 급으로 나눈 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며 비하했죠.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했습니다. 수진 양, 이러면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 특이한 선글라스는 김 기사가 쓰던 선글라스? 그, 그치만 얼굴이 다른데? 그거야 뭐 그땐 특수 분장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제가 바로 김 기사였습니다. 특수 분장? 지금 분장을 하고 사람 뒷조사를 한 거야,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아,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 없던 일로 할게요. 허락해 주실 거죠, 아버님? 네? 수진 양,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당신을 제 아들과 결혼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신고라. 신고가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나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실제 김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건 일도 아니니까 말이죠. 애초에 운전기사로 지원할 때 썼던 신분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한껏 날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사람을 우롱해놓고 결혼까지 막는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자식 사랑을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어? 사랑? 수진 양, 당신이 사랑한 건 석진이가 아니라 그저 우리 집안의 부와 명예일 뿐이겠죠. 수진이 흥분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결혼에 꼭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해? 네 아들놈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듯 난 내 놈들의 돈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김 회장은 묵묵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침착한 그 시선에 수진은 한순간 당황했죠. 수진 양, 내가 김 기사로 있을 때 당신이 분명 그랬죠. 급 높은 사람은 급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 같은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신이 뱉은 말이니 당신에게는 그대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더 할 말 없는 것 같군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수진이 격한 얼굴로 뭐라 소리를 쳤지만 김 회장과 아들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걸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